새벽 4시 서울 경로당 앞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할머니의 실루엣.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71세 박영순 할머니. 동네에서는 그냥 평범한 경로당 단골 할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화투 좋아하고 수다 떨고 손주 자랑하는 그런 할머니요.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검은 승합차가 급정거하고 순간 남자 2명이 뛰어내려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하지만 다음 순간 쾅! 탁! 퍽! 2초 만에 두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할머니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남자의 팔을 꺾고 다른 남자의 급소를 가격하고 순식간에 제압했죠.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담배를 다시 입에 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지. 떨어진 남자의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영순,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채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는 2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 특수요원 출신 박영순, 코드네임 여우.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전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동작구 경로당.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침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박영순도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팔을 휘저었습니다. 옆에서 73세 김옥자 할머니가 수다를 떨었어요. 영순아, 어제 손주 태권도 대회 갔다며? 어땠어? 갔다 왔지. 금메달 땄어. 어머, 대단하네. 우리 손주는 피아노만 치니까. 평범한 경로당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순의 눈은 끊임없이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당한 습격. 그들이 찾던 사진. 30년 만에 과거가 찾아왔습니다. 딩동. 경로당 문이 열리고 우체부가 들어왔어요. 박영순 씨 계세요? 네, 접니다. 등기 우편이요. 박영순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화장실로 가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 내용. 여우, 오랜만이다. 자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고 싶네. 거절은 없네. 자네 손주 민준이가 위험하니까. 오늘 밤 10시 남산 엔서울타워 전망대. 혼자 와. 매. 박영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매. 국정원 작전팀장 강철민. 30년 전 그녀의 상관이었던 남자였어요. 손주가 위험하다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지금 어디 있어? 학교 갔죠. 왜요? 아니야. 그냥 오늘 저녁에 집에 있을 거지? 네, 애가 요즘 학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요. 알았어. 조심해. 박영수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시작인가. 그날 오후 박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빌라 3층, 30년째 살고 있는 집이에요. 할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자 안에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군번줄 낡은 배지 국정원 요원 증표, 작은 권총 발터 PPK, 오래된 사진들. 사진 속에는 젊은 박영순이 동료들과 함께 찍혀 있었어요. 모두 20대 초반 특수요원 훈련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5명 중 4명에는 빨간 X표가 쳐져 있었어요.
모두 죽었습니다. 임무 중 사망, 사고사, 의문사. 살아남은 건 박영순 혼자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만지는 무게감.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방아쇠를 쓰다듬었어요. 몸이 기억하는구나.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수는 재빨리 권총을 허리춤에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밖에는 3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무표정한 얼굴. 박영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신분증을 꺼냈어요. 국정원 수사관 이준혁. 잠깐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박영수는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이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새벽에 박영순에게 습격당한 두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오늘 새벽 이 두 사람이 할머니를 습격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준혁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영순이 순식간에 두 남자를 제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71세 할머니가 특수부대 출신처럼 싸우시더군요. 그래서 신원을 조회해 봤습니다. 놀랍더군요. 이준혁이 파일을 펼쳤어요. 박영순 1955년생, 1978년 국정원 특수요원 입사, 코드네임 여우, 주요 임무 대북 침투, 해외 작전, 1995년 퇴직, 현재 일반 민간인 생활, 30년 전 전설적인 요원이셨더군요. 박영수는 침묵했습니다. 이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를 습격한 두 사람, 북한 공작원입니다. 뭐라고요? 3일 전 중국을 통해 침투했어요. 목적은 알 수 없지만 할머니를 노린 건 확실합니다. 박영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왜 좀 노리죠? 그걸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30년 전 임무 중에 그때 박영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박영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사라졌어요. CCTV 보니까 검은 차에 끌려 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주 민준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주였습니다.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이에요. 엄마도 빨리. 박영수는 전화를 끊고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놈들이 내 손주를 납치했어요. 이준혁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공작입니다. 즉시 대책팀을 소집하겠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박영수는 옷장으로 가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했어요. 할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직접 찾을 거예요. 혼자서요? 위험합니다. 박영수는 이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1세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특수요원 여우의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혼자서 평양 한복판을 돌아다녔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밤 10시 남산 엔서울타워 전망대. 박영수는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전망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관광객도 직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정리한 것이었죠. 왔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후반 남자가 나타났어요. 강철민. 30년 전 박영순의 상관이었던 남자. 지금은 국정원 해외작전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여우. 매 팀장. 아니, 이제 본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강철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팀장이라고 불러줘. 옛날이 그립네. 내 손주 어디 있어요? 걱정 마. 안전해. 강철민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치진 않았지만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순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필요해서 30년 전에 은퇴했어요. 이제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평범한 할머니가 새벽에 북한 공작원 2명을 2초 만에 제압해 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여우야. 세월이 흘러도 본능은 안 변해. 박영수는 침묵했어요. 강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3일 후 북한 핵무기 개발 책임자 리명철이 중국을 통해 망명을 시도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리명철에게는 딸이 있어. 리수진 25살. 그 애도 같이 탈북할 예정이야. 강철민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20대 중반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북한은 리수진을 납치하려고 특수부대를 난파시켰어. 만약 리수진이 납치당하면 리명철은 망명을 포기할 거야. 그래서요? 리수진을 보호해줘. 자네밖에 없어. 왜 저예요? 젊은 요원들 많잖아요.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리수진은 사람을 극도로 경계해. 젊은 남자 요원들은 절대 믿지 않아. 하지만 강철민이 박영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라면 다르겠지. 경계심을 풀 거야. 박영순은 비웃었어요. 결국 내 나이를 이용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돼. 하지만 선택권은 없어. 손주를 살리고 싶으면 이 임무를 수행해.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임무 끝나면 내 손주와 가족들을 국정원 보호 프로그램에 넣어요. 평생 안전하게. 좋아. 약속하지. 박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임무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리수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중국 선양에 있어. 내일 서울로 들어와.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야. 강철민이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어. 72시간 안에 리수진을 안전하게 지키고 리명철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무장은요? 자네 집 지하 주차장에 차 한 대 세워뒀어. 트렁크에 필요한 장비 다 있어. 박영수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실패하면 손주는 못 봐. 그리고 강철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자네도 제거 대상이 될 거야.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박영수는 웃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협박도 안 통했는데 지금도 통할 것 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 있지. 자네한테 이제 손주가 있어. 약점이 생긴 거야. 박영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철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72시간. 시작은 내일 아침 9시 인천공항이야. 강철민이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박영수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꼭 구해줄게.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 박영수는 평범한 할머니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꽃무늬 블라우스, 편한 바지, 큰 가방. 하지만 가방 안에는 권총과 예비 탄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귀에는 초소형 이어폰. 여우 들려?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정원에서 후방 지원을 맡았습니다. 네, 들려요. 리수진 탑승 비행기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게이트 23번. 알겠어요. 박영수는 입국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훑어봤어요.
3시 방향 신문 읽는 중년 남자 30분째 같은 페이지. 9시 방향 커피 마시는 젊은 여자 마이너스 계속 입국장 쪽 응시. 12시 방향 청소하는 미화원 마이너스 같은 구역만 반복. 북한 놈들이 벌써 깔려있네. 박영수는 이준혁에게 속삭였어요. 최소 3명 포착했어요. 본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더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때 입국장 전광판에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선양발 OZ336편 도착.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영수는 파일에서 본 리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키 165cm, 날씬한 체격, 긴 생머리. 그때 나타났어요. 리수진. 검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눈빛이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리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손녀야. 박영순이 큰 소리로 외치며 리수진을 껴안았어요. 리수진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할머니가 마중 나왔어. 많이 보고 싶었지? 박영순이 리수진의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가만히 있어. 나 국정원 요원이야. 널 보호하러 왔어. 리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말고 내 손 잡아. 지금 북한 요원들이 널 노리고 있어. 리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박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출구로 가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요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문 읽던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우, 뒤에 꼬리 하나 붙었어요. 이준혁이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출구 밖에 차 대기 중이죠? 네, 검은색 그랜저. 번호판 32여 8917. 좋아요. 박영순과 리수진은 출구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휘잉 검은 승합차가 급회전 하며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북한 요원 3명이 뛰어내렸어요. 리수진, 조국으로 돌아가자. 박영수는 재빨리 리수진을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가. 그리고 가방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탕, 공포탄을 하늘로 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총이야. 엎드려. 혼란 속에서 박영수는 북한 요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71세 할머니의 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어요. 퍽, 탁, 쾅. 첫 번째 요원의 손목을 꺾고 두 번째 요원의 명치를 가격하고 세 번째 요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10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리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 뛰어. 두 사람은 주차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더 많은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젠장, 몇 명이나 온 거야. 박영수는 이준혁에게 외쳤어요. B출구로 나갈게요. 차 B출구로.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방향을 바꿔 B출구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쫓아왔어요.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총이었어요. 엎드려. 박영순이 리수진을 넘어뜨리며 바닥에 깔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미쳤나? 공항에서 실탄을. 박영순도 응사했습니다. 탕. 정확히 북한 요원의 다리를 맞췄어요. 죽이진 않았습니다. 무력화만 시켰죠. 일어나. 계속 가. 두 사람은 B출구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그랜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타. 리수진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박영순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부르릉.
엔진이 괴성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박영수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차를 타고 쫓아왔어요. 본부, 추격전 시작합니다. 여우, 조심하세요. 경찰 지원 요청했습니다. 박영수는 핸들을 거칠게 꺾었어요. 71세 할머니의 운전은 F1 레이서를 방불케 했습니다. 기익, 쾅.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급커브를 돌고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었어요. 리수진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정체가 뭐예요? 말했잖아. 국정원 요원. 국정원 요원이 할머니라고요? 은퇴한 지 30년 됐어. 지금은 그냥 경로당 다니는 평범한 할머니지. 탕탕탕.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후방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젠장. 박영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익. 차가 180도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뒤쫓던 차를 향해 돌진했어요. 뭐 하세요? 리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침착했어요. 마지막 순간 핸들을 꺾어 비껴갔습니다. 뒤쫓던 차는 균형을 잃고 가로등을 들이받았어요. 쾅! 휴! 박영수는 다시 방향을 틀어 도로로 빠져나왔습니다. 10분 후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안가옥. 국정원이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리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괜찮아? 박영순이 부축했어요. 네. 아니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설명해 줄게. 안가옥 안. 박영수는 리수진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 진정해. 리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어요. 할머니. 아니, 요원님?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편해. 할머니가 왜 절 구해준 거예요? 박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아버지. 리명철 박사. 그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려 한다는 거 알고 있어? 리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더 이상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고 싶지 않다고. 북한은 내 아버지를 붙잡기 위해 널 이용하려 해. 널 납치해서 아버지를 협박할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날 지키는 거예요? 그래. 리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무사하실까요? 지금 중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 72시간 후에 한국으로 올 거야. 그럼 저는 그때까지 여기서 숨어 있어야 해. 나랑 함께. 박영수는 리수진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리수진은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천만에. 내 손주 같은 나이잖아. 박영수는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진짜 민준이는 무사한 걸까? 그날 밤 리수진이 잠든 후 박영수는 밖으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강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손주 보여줘요. 여우, 임무는 잘 진행되고 있나? 대답 안 하면 지금 당장 리수진 데리고 사라질 거예요. 알았어. 강철민이 영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다치진 않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곧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할머니.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는 무사해. 72시간만 버텨줘. 임무 끝나면 돌려보낼게. 민준이한테 손 떼면 죽여요. 협박?
경고해요. 박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준아.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리수진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요원이 되신 거예요? 리수진이 물었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어. 1975년. 박영수는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남북 관계가 아주 위험했거든.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플래시백 마이너스 1975년. 젊은 박영순이 훈련소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교관이 고함을 질렀어요. 박영수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 아래를 기어갔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 여기 왔나, 박영순.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허울 좋은 소리. 진짜 이유를 말해. 박영수는 외쳤어요. 오빠를 죽인 북한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입니다. 교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 그 눈빛이 진짜야. 합격이다. 플래시백 종료. 내 오빠가 판문점에서 북한군한테 죽었거든. 그때 난 복수만 생각했어. 리수진은 박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더라고. 오빠는 안 돌아오고. 박영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거예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지금 다시. 응.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싸울 수 있어.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최루탄이 굴러들어왔습니다. 엎드려. 박영순이 리수진을 바닥에 깔았어요.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퍽퍽퍽. 문이 부서지며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어요. 5명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리수진, 나와. 박영수는 재빨리 권총을 꺼냈어요. 하지만 상대는 5명. 승산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박영수는 리수진을 뒤로 숨기고 북한 요원들과 대치했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우릴 어떻게 막아? 북한 요원이 비웃었어요. 박영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명, 나 혼자면 충분해. 그리고 돌진했습니다. 71세 할머니와 북한 특수부대 5명.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퍽! 박영순의 주먹이 첫 번째 요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요원이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뭐야? 두 번째 요원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더 빨랐어요. 재빨리 요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꺽!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탕! 박영순이 그 총을 주워 천장에 쐈어요. 다음은 다리야. 움직이지 마. 나머지 3명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냉정하게 명령했어요. 동시에 덤벼.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박영수는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요원의 팔을 잡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요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요원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쾅쾅 퍼!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리더만 남았습니다. 대체 넌 누구야? 30년 전엔 날 여우라고 불렀지. 리더의 눈이 커졌어요. 여우? 설마 그 전설에? 그래, 바로 나야. 박영순이 총을 겨눴습니다. 이제 선택해. 죽을래, 살래? 리더는 손을 들었어요. 항복한다. 박영수는 리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네. 근데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고마워. 근데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더울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차 안. 리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국정원 본부에 연락해서 띠링.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철민이었어요. 여우, 안가옥 공격당했다는 보고 받았다. 괜찮나?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해. 주소 경기도 파주시. 본부에서 새 장소 보냈네. 박영수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북한 놈들이 어떻게 안가옥 위치를 알았지? 국정원 안가옥은 극비 장소예요. 외부에 알려질 리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부의 스파이가? 박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했습니다. 1시간 후 파주의 새 은신처, 낡은 전원주택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박영순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리수진도 따라 내렸어요. 할머니, 여긴 너무 외진데요. 그래서 안전한 거야.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도 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박영순의 본능이 경고했어요. 찰칵. 갑자기 현관문이 잠겼습니다. 뭐야? 박영순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꼼짝도 안 했어요. 그때 거실 TV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강철민이 나타났어요. 미안하네, 여우. 매 본부장.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네를 속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박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리수진은 미끼야. 진짜 목적은 다른 거였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준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민준 옆에는 리명철 박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울고 있었어요. 민준아, 리명철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박영순 요원, 내 딸 리수진을 돌려주시오. 그러면 이 아이를 풀어주겠소. 박영순은 이해했습니다. 인질 교환, 이게 목적이었구나. 강철민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 리명철은 딸 없이는 망명 안 해. 그래서 딸을 미끼로 쓴 거야. 그럼 저는? 리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아버지를 유인하는 미끼였어. 미안하지만 리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영순이 부축했습니다. 이 더러운 개자식? 여우 선택해. 손주를 살릴래? 리수진을 지킬래? 화면이 꺼졌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박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리수진이 울먹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박영수는 리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을 거야. 30분 후, 박영수는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어요. 집은 완전히 포위돼 있었습니다. 북한 요원 10명, 국정원 요원 5명. 양쪽 모두 리수진을 노리고 있었어요. 포위됐어. 리수진이 절망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저를 넘겨줘요. 할머니 손주가 더 중요하잖아요. 안 돼. 박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누군가의 딸이야. 내가 널 팔아서 내 손주를 구할 순 없어. 하지만 방법이 있어. 박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준혁에게 전화했어요. 여우, 상황 파악했습니다. 본부가 배신했네요. 그래요. 이준혁, 당신은 날 믿어요? 네, 믿습니다. 그럼 도와줘요. 어떻게요? 박영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 후, 집 밖에서 강철민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여우, 시간 다 됐어. 리수진 내보내. 박영순이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 손주 먼저 풀어줘요. 그럼 리수진 내보낼게요.
안 돼. 동시에 교환이야. 싫으면 말고요. 여기서 리수진이랑 같이 죽을 거예요. 강철민은 고민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가 다가왔어요. 동의하시오. 어차피 박영수는 할머니요. 못 도망가. 좋아. 손주 먼저 보낸다. 5분 후 민준이 집 앞까지 왔어요. 할머니. 박영수는 문을 열고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정말. 민준은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어요. 민준아, 잘 들어. 지금부터 할머니 말대로 해. 박영수는 민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리수진 내보내.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박영수는 리수진을 봤어요. 미안해. 이렇게 됐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리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퍽! 민준이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박영순이 미리 준비시킨 거였어요. 으악! 연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박영수는 재빨리 리수진과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뛰어! 세 사람은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준혁이 차를 대기시켜놨어요. 타요. 쏴. 막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한강변 폐건물. 박영순 일행이 도착했어요. 여기서 숨어 있어요. 제가 끝내고 올게요. 박영순이 권총을 장전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이 싸움을 끝낼 거야. 강철민을 처리하러. 위험해요. 괜찮아. 할머니 믿어. 박영수는 민준과 리수진을 이준혁에게 맡겼습니다. 부탁해요. 이 둘 지켜줘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영수는 홀로 떠났어요. 국정원 본부 앞. 박영수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박영순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코드네임 여우.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여우? 곧 경보가 울렸습니다. 요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손들어. 박영수는 웃었어요. 강철민 불러. 내가 왔다고. 본부장실. 강철민이 박영순을 마주했습니다. 미쳤나? 혼자 여기까지 왔어? 끝내러 왔어요. 이 더러운 게임. 게임? 이건 국가를 위한 작전이야. 국가?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출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박영순이 권총을 꺼냈어요. 강철민도 총을 뽑았습니다. 자네 혼자서 날 어떻게 해? 여긴 내 본부야.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과 국정원 요원 10명이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체포하겠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신자들, 배신자는 당신이에요. 직권 남용, 인질 협박, 작전 조작. 이준혁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철민은 총을 들어 박영순을 겨눴어요. 다들 물러서. 안 그러면 이 할머니가 죽어. 하지만 박영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쏴봐요. 어차피 당신도 끝이에요. 뭐? 여기 녹음 중이었어요. 당신이 한 말 다 녹음됐어요. 박영순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중이었어요. 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탕. 강철민의 손을 쐈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체포합니다. 요원들이 달려들어 강철민을 제압했어요. 박영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2주 후 리명철과 리수진은 무사히 대한민국에 정착했어요.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리수진이 박영순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머, 수진아,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아버지도 안정 찾으셨고, 리수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아니었으면, 천만에.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 박영수는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 또 고. 아이고, 영순이 오늘 재수 좋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민준이 경로당에 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학교 끝났어? 네. 할머니, 이거. 민준이 편지를 건넸어요. 리수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제 영웅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리수진 올림. 박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영웅이라. 김옥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순아, 무슨 편지요? 아, 아니야. 그냥 손주 친구가 보낸 거야. 그래. 어디 나도 봐봐. 안 돼. 박영순이 편지를 황급히 감췄어요. 할머니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박영순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수는 민준과 함께 걸었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뭐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영화 같아요. 영화는 무슨, 그냥 할 일 한 거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영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진짜 멋진 건 남을 지키는 거야. 힘이 있어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그건 악당이야. 네, 할머니. 할머니와 손주는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영웅. 그것이 박영순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짜 강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썰퐁당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